(2주) 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지방에서 일 잘 보고 돌아왔습니다. 지난 주말에 펼쳐진 세리아 2019-20 시즌 13라운드 경기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A매치 기간을 마치고 가장 먼저 치러진 13라운드 경기는 아탈란타와 유벤투스의 경기였는데요. 유벤투스가 3대1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아탈란타는 다소 모험적인 라인업을 들고 나왔는데요. 짐승 같은 공격수 두반 자파타가 부상으로 못 나오는 데에 이어 무리에를 빼고 무사바로우를 원톱으로 배치했습니다. 아탈란타가 아주 공들여 키우고 있는 공격수가 바로 이 무사바로우인데요. 98년생의 어린 나이로 나름 팀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선수입니다. 유벤투스도 다소 공격진에서 힘이 빠진 채 경기에 임합니다. 날강두가 경미한 부상으로 라인업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지난 A매치에서 해트트릭 포함 무려 4골을 몰아치고 온 날강두이기 때문에 부상으로 경기를 뛰지 못하는 데 있어서 유벤투스 팬들의 우려가 조금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리그를 씹어먹던 유벤투스가 항상 고전한 경기가 바로 이 아탈란타 원정이기 때문입니다. 무려 3시즌이나 아탈란타 원정에서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유벤투스의 아탈란타 원정답게 아탈란타가 전반부터 확실하게 주도권을 가져갔습니다. 많은 찬스도 있었고 슈체츠니의 선방도 많았습니다. 아탈란타 입장에서는 무사바로우가 PK를 실축한 것이 참 뼈아팠죠. 그래도 바로우는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나름 몫은 하고 나갔습니다. 주도권을 잃고 실점까지 하며 위기에 빠진 유벤투스. 하지만 그때 이과인과 디발라의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과인은 순식간에 멀티골을 집어넣으며 2대1로 역전을 시키는 데 큰 공헌을 했고요. 디발라는 멋진 개인기로 쐐기골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경기에서도 다소 석연치가 않았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쿼드라도가 넘어지면서 볼을 따내는데요. 아탈란타 선수들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후 곧바로 이과인의 역전골이 터집니다. 다시 보면요, 명백하게 쿼드라도의 손이 닿았습니다. 바로 이 장면, 저는 무조건 핸드볼이 선언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공을 손으로 터치한 시간도 워낙 길었던 데다 1대1로 팽팽했던 경기가 이 장면 이후에 곧바로 골이 나왔잖아요. 무엇보다 승부에 영향을 미쳤던 장면인데 이걸 봐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유벤투스가 매번 핸드볼 파울이 그냥 넘어간 건 아닙니다. 이번 경기에도 케디라의 핸드볼이 지적돼서 아탈란타가 PK를 얻어냈던 장면도 있었지요. 하지만 이번 시즌 들어서 유벤투스의 핸드볼 파울이 그냥 넘어간 횟수가 제법 많은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오해가 있으실 수 있는데 저는 주작이니 심판 매수니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에 유벤투스가 운이 좋았던 건 사실입니다. 안 되겠다. 이거 좀 맞자. 다음 경기는 밀란과 나폴리의 경기였습니다. 존망으로 가고 있던 분위기 안 좋았던 두 팀이 만났는데 우열을 가리지 못하고 1대1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경기는 나폴리 이르빙 로사노의 선취골 그리고 보나벤투라의 동점골로 막을 내렸는데요. 나름 두 팀 모두 의미가 있는 골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근 선수들의 항명 파동으로 새로운 에이스가 필요한 나폴리에게 로사노의 골은 그 희망을 보여줬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역시 공격진의 개편이 필요한 밀란에게도 오랜 부상에서 돌아와 원더골을 넣은 보나벤투라 역시 희망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두 팀의 불안 요소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나폴리는 얼마 전 구단의 합숙 지시 항명을 이유로 인시니와 알랑에게 월급의 절반을 벌금으로 부과했으며, 밀란은 이번 경기에서도 역시 피용택의 실망스러운 모습만을 보여줬습니다. 둘 다 존망의 기운이 스물스물 고개를 들고 있지요. 존나 망했다는 뜻입니다. 이쯤 되니까 굉장히 알궂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즌 이과인이 부진하자 이과인을 버리고 피용택을 사왔던 밀란인데 이게 또 한 시즌 만에 뒤집어져서 이제는 이과인이 살아나자 피용택이 최악의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일입니다.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밀란이지만 이번 나폴리전 홈관중이 무려 6만 명 이상 들어왔다고 하니 말입니다. 왜 자꾸 장사가 잘 되는데! 저 홈관중들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순위를 끌어올릴 필요가 있어 보이는 밀란 되겠습니다. 다음 치러진 경기는 토리노와 인테르의 경기인데요. 인테르가 예상을 뒤집고 3대0으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까지는 좋았는데 진짜 이번 시즌 더럽게 안 풀립니다. 중원의 핵심 바렐라가 이 경기에서 무릎 부상을 당하고 말았어요. 인테르도 리그 성적이 좋아서 가려진 측면이 있지만 부상자가 더럽게도 많습니다.
현재 부상 선수 명단인데요. 안 그래도 얇디얇은 미드필더 뎁스에서 부상자만 3명입니다. 바렐라는 한 달 결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라우타로 보는 맛에 요즘 축구 봅니다. 그리고 라우타로는 이번 주 챔스에서도 멀티골을 때려받고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다음 경기 볼로냐와 파르마의 경기는 2대2 무제배였습니다. 최근 핫한 파르마의 2000년생 유망주 쿨루세프스키는 이번 경기에서도 아주 좋은 활약을 보여줬는데요. 경기의 첫 골이 됐던 환상적인 중거리 슛을 시작으로 골은 되지 않았지만 여러 차례 자신의 왼발 능력을 뽐냈습니다. 그리고 파르마의 2대1 승리로 기울어가던 후반 95분 극적으로 제마일레가 버저비터 동점골을 기록하며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다음입니다. 베로나가 홈에서 어려운 상대 피오렌티나에게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경기는 베로나의 노장 디카르미네의 골로 승부가 갈렸는데요. 그깟 승부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팀의 에이스 키에사 문제로 팀이 시끄러워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경기 시작부터 이상했습니다. 키에사가 출장을 안 했거든요. 부상이라는 생각도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국대에서 잘만 뛰었거든요. 대략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키에사 사건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여름에 유벤투스로 이적하지 못한 것으로 키에사는 팀에 불만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베로나전도 몬텔라 감독에게 출전 거부를 하고 경기를 뛰지 않았습니다. 피오렌티나는 일단 재계약을 해서 연봉을 올려주고 이번 시즌이 끝나도 떠나겠다면 보내주겠다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키에사는 지금 당장 팀을 떠나고 싶다고 강경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빡친 피오렌티나 회장은 선수를 해외로만 팔 것이며 만약 이탈리아 구단에게 판다면 유벤투스로는 절대로 보내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딱 어떤 새끼들이 떠오르는 액션인데 세상에 이런 미친놈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게 참 문제입니다. 그냥 계약기간 끝날 때까지 이군에 짱 박아버렸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키에사 좋아했는데 참 실망입니다. 아니 그리고 피오렌티나가 어떤 팀입니까? 바티스투타가 친정팀에 골 받고 미안해서 세레모니도 하지 않고 눈물을 흘렸던 그 팀 아니겠습니까? 팀의 주장이라는 새끼가 이런 낭만적인 팀에서 이딴 짓을 하고 있으니 기분이 너무 좋지가 않습니다. 좀 경우는 따지는 사람이 됩시다, 옌병. 다음 로마와 브레시아의 경기는 로마의 3대0 완승입니다. 사실 로마 입장에서는 다소 답답하게 흘러갔던 전반전이었는데요. 하지만 로마를 승리로 이끈 것은 다름 아닌 스몰링이었습니다. 수비도 수비인데 뚝배기 능력 하나만큼은 진짜 타고났습니다. 이 경기에서도 헤더로 첫 골을 기록하더니 만치니의 골을 뚝배기로 어시스트, 그리고 제코의 골까지 뚝배기로 어시스트합니다. 후스코어드 평점 기준으로 지금 현재 세리아 최고의 센터백 그리고 리그 전체 선수 평점을 따져봤을 때 5위 안에 드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스몰링인데요. 왜 이런 선수를 그냥 임대로 보냈는지 메뉴가 진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마놀라스 판 거 하나도 아깝지 않은 로마거든요. 현재 로마가 맨유의 스몰링 완전 이적을 제시할 것이며 이적료는 약 1800만 유로 정도가 될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완전 해자 계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오랜만에 플로렌지가 선발 출전을 했던 로마인데 나쁘지 않은 폼을 보여주면서 조금 더 플로렌지에 대해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은 경기였습니다. 이에 다음은 사수올로와 라치오의 경기입니다. 라치오가 2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일단 완전히 미쳤습니다. 임모빌레는 또 골을 넣었어요. 저는 이번 시즌 라치오가 진짜 위닝 멘탈을 가진 좋은 강팀이 되었다고 느끼고 있는데요. 이 경기는 마페이 스타디움의 기계 결함으로 VAR이 작동되지 않았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라치오가 동점골을 허용하게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옵사이드 같이 보였단 말이죠. 라치오 선수들도 이 점에 항의를 했었는데 VAR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확인하고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기어이 경기를 이겨버린 라치오. 리그 3위를 달릴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한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최근 루이스 알베르토나 호아킴 코레의 폼까지 너무 좋아서 더 기대가 되는 팀입니다. 다음 경기 삼프도리아와 우디네스의 경기는 삼프도리아가 2대1 역전승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삼프도리아에 악재가 많았습니다. 전반이 끝나기도 전에 데파올리와 베르톨라찌 두 명의 선수가 부상으로 교체 아웃이 됐었거든요. 거기다 가스통 라미레즈의 슛은 골대를 맞죠. 네스토롭스키에게 선취골도 허용합니다. 하지만 가비아디니의 미친 프리킥골로 동점. 라미레즈의 PK로 역전을 해냅니다. 역시 특급 소방수 라니엘이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최근 삼프도리아인데요. 삼프도리아는 16위로 올라서며 이번 시즌 처음으로 강등권을 탈출하게 됐습니다. 레체와 칼리아리의 경기 2대2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이 경기는 진짜 역대급 개판으로 치러진 경기였는데요. 진짜 혼란스러움의 극치였습니다. 처음 칼리아리는 주앙 페드로의 PK골, 그리고 나인골란의 골로 2대 0으로 앞서가는데요. 그 다음에 문자중계로 맛보기로 보여드릴게요. 문자중계만 보면 이게 무슨 일인가, 무슨 난리통이 일어나나 싶으시죠? 저도 경기 보면서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일단 실점 위기에서 카치아 토레가 손으로 막아버립니다. 오, 미친놈! 순간 골키퍼인 줄 알았네. 당연히 이건 퇴장감이죠. 결국 레드카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은 PK를 라파둘라가 집어넣었는데요. 이 다음이 문제입니다. 올센 키퍼랑 라파둘라가 시비가 붙었는데 올센이 손으로 때려버립니다. 결국 뭐 별 수 있겠습니까? 라파둘라랑 올센도 나란히 레드카드 먹고 퇴장. 진짜 개판 그 자체였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경기는 이제는 나란히 강등권에 위치하게 된 18위 제노아와 19위 스팔의 경기인데요. 1대1 무승부가 됐습니다. 제노아에게는 큰 악재가 하나 터졌는데요. A매치 주간에 U23 국대에서 쿠아메가 십자인대 부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번 경기는 골키퍼 라두의 하드캐리로 잘 버텼는데 앞으로의 일정에서 참 험난함이 예상되는 제노아입니다. 예, 세리아 2019-20 시즌 13라운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는 챔피언스 리그와 유로파 리그 경기도 있었죠. 세리아 클럽 모든 팀이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기를 희망해보면서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